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호의 MLB 전당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의 워너비 투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5번째 순서를 맞이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20년간 메이저리그를 한결같이 지켜온 선수, 바로 잭 그레인키 선수입니다. 40세가 됐어요, 이 그레인키 선수가. 그리고 2002년도에 캔자스시티 로열스,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팀이죠. 1라운드 전체 6번 지명을 했던 선수입니다. 자, 메이저리그 경력만 벌써 20년을 뛰었고요. 아직 이 선수가 은퇴를 할지 뛸지 저희 녹화하는 시점에서 결정되진 않았어요.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는 정말 수많은 팬들과 또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나 저 선수처럼 되고 싶어라는 워너비 선수로서 손색이 없는 선수죠. 통산 225승 156패, 놀랍게도 평균 자책점이 3.4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던진 이닝수도 상당해요. 3,389와 3분의 1이닝. 지금까지 던진 이닝수도 상당해요. 3,389와 3분의 1이닝. 피안타는 3,207개, 피홈런 367개. 지금 이 선수가 내년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대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통산 탈삼진 때문입니다. 통산 탈삼진 2,979개. 그러니까 3,000 탈삼진까지 21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레인키가 한 시즌은 더 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플로리다주 올랜도 출신입니다. 부모님 모두가 교사라고 해요. 그리고 리틀리그 때부터 야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 천재였다고 하죠. 그래서 테니스도 잘 치고 그 어린 시절에 골프를 가르쳐봤더니 골프도 그렇게 잘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엔 투수와 함께 유격수로서도 재능을 발휘했는데 투수로서는 또 워낙 잘하기도 했고 놀라운 게 타격 성적이에요. 고등학교 통산 4할이었답니다. 그리고 홈런을 31개나 쳤대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반이 되면서 선발 투수로 전문적으로 뛰게 됐는데 그 시즌의 통산 성적이 9승 2패, 평균 자책점 0.55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캔자스시티가 1라운드 전체 6번 지명을 하면서 250만 달러의 계약금을 안겨줬어요. 고등학교 고졸 선수로서는 아무리 1라운드 선수입니다만 성장세가 빨랐습니다. 2004년, 그러니까 지명한 지 2년 만에 5월 22일 오클랜드전에서 데뷔를 합니다. 선발 투수로 5이닝 나와서 2실점하면서 데뷔를 하게 되고 데뷔 첫 시즌에 8승 11패, 3.97. 그러니까 고졸 2년차 선수로서는 아주 준수한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05년도 와선 기분 좋은 출발을 한 게 본인의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해요. 그러니까 고교 시절에 보여줬던 타격 재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은 마운드에서는 상당한 부진에 빠집니다. 그 시즌 성적이 5승 17패, 5.80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선수의 기량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되게 조용한 편이고 사교성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의 베테랑들, 터프한 선수들이 가득한 클럽하우스에서 정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를 하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까지 생기면서 감정 조절에 어려움까지 겪게 돼요. 이때 얼마나 본인이 심리적으로 힘들었냐면은 이 어린 나이에 은퇴까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팀에서 부랴부랴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역대 프랜차이즈 중에 최고는 지금도 조지 브렛입니다. 조지 브렛을 데리고 와서 같이 상담도 시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06년도 스프링 트레이닝을 맞이하는데 이때 이런 안 좋은 현상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에서 이탈을 해요. 자기가 너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캠프를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스포츠 심리학자도 만나고 전문 상담사도 만나고 부단히 이제 이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시즌 자체는 불펜에 딱 3경기만 등판하고 그 시즌을 마감을 짓게 돼요. 그레인키 선수의 기량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워너비 선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고 20년을 메이저리그 버텼다는 면에서도 역시 워너비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 결국 복귀를 해요. 그러면서 7승 7패, 3.69. 하지만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조금 더 많이 뛰면서 본인이 마음을 추스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 13승 10패, 3.47. 다시
기대받았던 그레인키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제 이 모습을 보고 팀에서도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서 4년에 3,8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줍니다. 이 당시로서 이 스몰 마켓팀 캔자스시티로서는 적은 액수의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2008년 후반부터 2009년도 시즌 초반까지 39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 행진을 이어가기도 하면서 2009년 16승 8패 2.16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싸이 영상을 수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2010년엔 그레인키 선수가 조금 어떤 싸이 영상을 받고 그 이듬해 성적치고는 지극히 평범한 성적을 내게 돼요. 근데 이 시즌이 끝난 다음에 팀에 트레이드 요청을 합니다. 그 트레이드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팀의 리빌딩의 의지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팀의 성적이 너무 떨어지는데 팀에서 어떤 성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결국은 캔자스시티도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그레인키입니다만 밀워키 브루어스로 트레이드를 시키게 돼요. 근데 이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역사상 손꼽히는 양팀 모두 캔자스시티나 밀워키나 윈인사 되는 그런 트레이드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레인키라는 에이스 투수를 밀워키로 보내면서 캔자스시티가 받은 선수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로렌조 케인, 알시데스 에스코바, 제레미 제프리스, 제이크 오도리지. 이 중에서 오도리지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은 훗날 2015년도 캔자스시티가 월드시리즈 두 번째 우승을 만들 때 전부 다 주축 선수로 맹활약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윈인 트레이드라고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그레인키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요구하더라도 캔자스시티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가 되게 무례했다고 합니다. 그 관계자들한테 큰 상처를 준 것 같다고 좀 후회되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농구를 하다가 또 갈비뼈가 골절돼서 5월 달에 그라운드에 돌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승 6패 3.83의 평균 자책점이고 특히 홈구장, 밀워키 홈구장 밀러파크에서는 11승 무패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무려 95년 만에 나온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3경기 연속 선발 등판. 3경기 연속 선발 등판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첫 경기에서 본인이 선발을 나와서 공 4개 던졌는데 볼넷이 나왔어요. 스트라이크 존에 불만 먹고 항의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공 4개 던지고 퇴장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선발로 올라와요. 근데 그 경기에서 3이닝밖에 못 던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기가 또 올라오겠다고 또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95년 만에 3경기 연속 선발 등판 기록을 하면서 세 번째 날에 나와서는 5이닝을 던졌습니다. 결국은. 근데 밀워키하고 계약 연장을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되니까 밀워키는 당연히 트레이드 시키죠. 엔젤스로 트레이드 시킵니다. 7월 달에 엔젤스로 가서 시애틀 매니너스의 경기에 등판해서 1920년 이후 거의 100년 만입니다. 처음으로 5이닝을 던졌는데 탈삼진 13개. 선발 투수가 5이닝 이하를 던졌는데 탈삼진을 13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즌을 15승 5패 3.48에 본인의 이름값을 충분히 해내는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해 FA 시장에 나오자마자 12월 달 다저스와 6년에 1억 4,700만 달러짜리 계약. 근데 불과 이 기록은 1년밖에 못 가요. 바로 그 다음 시즌에 시애틀의 킹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7년에 1억 7,500만 달러로 그 기록을 가볍게 넘어서게 되죠.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에서 문무정훈하고 그 카를로스 퀸틴 선수 원래 풋볼 선수 출신이잖아요. 이 선수가 막 공 맞고 막 진짜 무슨 성난 황소처럼 막 마운드에 대시해서 충돌해서 쇄골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었죠. 자, 그러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의 기쁨도 있었어요. 그 시즌에 복귀한 이후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상대로 본인 통산 100승을 얻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적은 15승 4패 2.63의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사실 물론 캔자스시티 시절에도 에이스 역할도 했었고 밀워키에서도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때 이 다저스에서의 시절이 어떻게 보면 그레인키 선수에게는 가장 좀 반짝반짝 빛났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2014년에도 22경기 연속 2자책 이하를 기록을 하면서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이 시즌도 17승 8패 2.71에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2015년에도 이런 좋은 페이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35와 3분의 2이닝 연속 무실점, 그리고 28타자 연속 아웃 기록도 세워요. 이게 사실은 뭐 거의 한경기 노히트 한 것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즌에 19승 3패 1.66이라는 본인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시즌에 기록했던 WHIP가 0.844. 이거는 그 긴 역사를 자랑하고 투수 배출에 있어서는 어느 팀 못지않은 정말 명투수들을 많이 배출했던 다저스의 역대 1위 기록이에요. WHIP 수치로서. 본인의 잔루 처리율이 86.5%입니다. 이건 선발 투수로서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그의 골드그러브까지 차지했는데 사이 영상에서 2위가 돼요. 이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도 1위가 누구냐? 그해 한 해 미친 시즌 보냈던 시카고 컵스의 제익 아리에타 선수에게 밀리면서 사이 영상 2위에 그쳤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충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그 시즌이 끝나고 옵트아웃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저스와 애리조나에게 전부 다 못 가 불러. 그러면은 바로 양쪽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쪽에서 얼마 준대. 더 줄 수 있어 없어. 그러다 결국 애리조나가 6년에 2억 650만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애리조나에서 이 기록 깨는 거 보려면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계약을 주면서 애리조나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리조나 유니폼을 갈아입고 첫 시즌 2016년도 8월 애틀란타 브레이브즈를 상대로 본인 통산 2000탈삼진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그 시즌에 13승 7패 하지만 평균 자책점은 4.37.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죠. 하지만 2017년도에 본인 통산 4번째 올스타에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팀을 와일드카드로 이끌게 됩니다. 그 시즌 애리조나를 93승을 거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올스타 15승 11패 3.2라는 아주 좋은 성적에 5년 연속 골드그러브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죠. 자, 근데 이 팀에서의 시간도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2019년도에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뭐 이 선수 개의치 않죠? 그 시즌에 18승 5패 2.93이라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또 방망이에서도 타이어성도 또 2할 8푼에 홈런 3개 8타점 두 번째 실버 슬러거를 거머쥐게 되죠. 메이저리그 역사상 19번째로 30개 팀을 상대로 승리 투수가 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정말 뭐 대투수로서의 그런 길을 계속 걸어왔다고 보는 거죠. 2020년 단축 시즌에 3승 3패 4.03, 그리고 2021년도에 참 재밌어요. 이 선수가 이렇게 에이스로서의 역할도 오래 했었는데 개막전 승리를 처음 따낸 게 2020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좋은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통산 65번째로 6이닝 무실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발 투수가 6이닝 무실점 하면은 퀄리티 스타트에다가 박수 받을 만한 성적인데 이거를 65번이나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즌을 11승 6패 4.16의 성적으로 마감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본인의 인생의 막바지로 달려갈 때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역시 그레인키도 그런 바람을 사실 비췄고 또 캔자스도 그런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캔자스티로 1년에 2,2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고 발걸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 시즌에 개막전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캔자스티를 떠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개막전 선발을 같은 팀에서 했던 선수가 가장 오랜 기간 만에 된 게 12년 만에 2010년도 캔자스티를 떠나기 전에 개막전 선발을 했고 다시 2022년도에 복귀를 해서 12년 만에 개막전 선발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 시즌은 캔자스티가 리빌딩 들어가면서 완벽히 메이저리그 거의 최하위 팀이죠. 평균 자체는 3.68. 이 정도면 개인 역할 다 했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4승 9패 부진한 성적이었었고 2023년도 850만 달러의 1년 계약을 합니다. 평균 자체 5.06.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승패도 2승 15패. 과연 이 선수가 내년에 그러니까 2024 시즌에 뛰게 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지금 은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3,000탈삼진에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한 아쉬움, 또 그러면서 한 해를 더 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독특한 성격이 있다 그래요. 되게 직설적이기도 하고 좀 흔히 얘기해서 사회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그런 투수로 인정을 받았던 선수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면에서 충분히 워너비가 돼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었던 에밀리 쿠차와 결혼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 에밀리 쿠차라는 분이 엄청 미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달라스 카우보이, 그 미국의 올 아메리칸 팀이라고 하는 달라스 카우보이 치어리더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기록상으로 기량상으로 이 그레인키 선수는 모든 이 워너비예요. 데뷔할 당시 90말 후반대에 빠른 공 던졌습니다만 하지만 이 선수는 젊은 나이 때부터 자기 페이스를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구속 조절을 했었고 또 구속 조절을 자유자재로 하는 마법사였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젊은 시절에 본인이 이렇게 사랑했던 야구를 그만둘 수 있었던 큰 심리적인 압박감을 극복을 한 선수이기도 해요. 이 모든 면에서 충분히 워너비 투수가 될 만한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